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엔비디아가 출시 준비 중이었던 RTX 3070 16GB 모델과 RTX 3080 20GB 모델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후속으로 나온 소식이 있는데요. 이 코파이트 7 킴이라는 트위터 사용자가 밝힌 바로는 이 엔비디아가 현재 출시 예정인 RTX 3070과 RTX 3080 사이에 위치하는 새로운 제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나온 소식은 어디까지나 카더라로 생각하시고 봐야 되겠죠. 이 주장의 근거는 곧 공개 예정인 AMD의 라데온 RX 6000번대 시리즈가 엔비디아 입장에서 조금 부담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라데온 RX 6000번대에 대응할 수 있는 라인업 구성상 기존에 준비했었던 3070 16GB 모델이 아닌 3080과 3090에 사용된 이 GA102 칩셋 기반의 좀 더 고성능 제품을 추가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카더라긴 한데 만약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전제 조건상 첫 번째, 라데온 RX 6000번대의 성능이 생각보다 좋다. 따라서 RTX 3070이나 3080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이다. 그걸 엔비디아에서 인정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물론 카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에서 나온 그래픽카드는 포지션상 이전에 언급되었던 RTX 3070 Ti 혹은 3070 슈퍼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제품의 포지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만약 방금 제가 전해드린 이 카더라가 모두 사실이라고 한다면 엔비디아는 상당히 골머리를 썩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3070보다는 성능이 좋아야 되고 3080보다는 낮아야 하고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있어야 하는 제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게 보면 성택지가 다양해지는 그런 이점이 있지만 또 나쁘게 보자면 제품 라인업, 쉽게 말해서 이 족보가 꼬여버리기 때문에 진짜 좀 애매해지긴 합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RTX 30 시리즈의 노트북 탑재가 곧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거의 한 달 전 중국의 NJ 포럼을 통해서 RTX 3070 모빌리티 칩 관련한 이미지 유출이 있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 및 또 이와 관련한 제조사들의 공식적인 내용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RTX 3070이나 3080 그리고 3060 모빌리티 칩이 공급될 계획이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확한 출시 시점은 아직 가늠할 수가 없지만 인텔의 모바일용 이 타이거 레이크 CPU가 탑재된 신제품 랩탑들이 올해 말을 기점으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때 어떤 GPU를 탑재하고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MD RX 6000번대 그래픽카드의 성능에 대한 유출 및 언급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에이수스에서 출시 예정인 ROG 스트릭스 RX 6800 XT의 경우 이 3D마크 11에서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고 클럭 스피드는 평균 2298MHz와 1993MHz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대 부스트의 경우 2557MHz를 기록하는 것도 확인했다고 했는데요. 일단 트위터를 통해서 나온 루머에 또 구체적인 자료 첨부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출자는 클럭 스피드가 출렁이는 것도 확인을 했고 이는 드라이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최근 유출되는 내용을 보면 RX 6000번대 시리즈의 성능 향상 폭은 엔비디아의 암페어 아키텍처 못지않게 말도 안 되는 성능 향상을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요. 바로 발열과 소음 부분입니다. 사실 이거 관계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죠. 그 수많은 유출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자, 만약 수치적인 성능에서 현재까지 나온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실사용 부분에서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발열 제어 그리고 소음 제어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건 쾌적한 사용감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어차피 28일에 공개될 예정이고 또 실제품의 필드 테스트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정말 괜찮을까?
라는 부분에서 관심이 더 커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AMD에서 인텔로 넘어가 현재 인텔의 그래픽카드 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라자 코드리가 작년에 삼성의 기흥 공장을 방문한 이미지를 트위터에 올렸던 일을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인텔이 삼성에 외주를 맡기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엔비디아의 RTX 30 시리즈 프로세서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이 어쩌면 인텔의 차세대 그래픽 칩을 생산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인 삼성의 SAFE, 삼성 어드밴스 파운드리 에코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포럼에서 라자 코드리가 이 프리젠테이션을 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인텔이 공식적으로 타사 파운드리의 아웃소싱을 고려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고, 그 후 3분기 실적 발표도 얼마 전에 있었지만 아직까지 인텔의 구체적인 아웃소싱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TSMC에 대해서는 밥스완이 TSMC로 포팅할 수 있는 능력에 자신감을 느낀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인텔이 현재 어떤 식으로든 TSMC와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결국 인텔이 TSMC 단독으로 진행을 할지 혹은 삼성까지 끌어들일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자 코드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삼성에서 진행하는 포럼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는 것 또한 단순하게 프리젠테이션으로만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겠죠. 자, 현대판 아이언맨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죠. 자, 얼마 전 진행된 테슬라의 2020년 3분기 실적 결과 이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킬러 제품은 솔라루프가 될 것이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지금 아마 태양 전지판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실제로 테슬라 홈페이지를 가보면 지붕에 설치하는 솔라 패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말한 솔라루프는 말 그대로 지붕입니다. 이 기존 지붕을 드러낸 후 이 솔라루프라고 하는 이 지붕형 패널을 설치하는 겁니다. 외형상으로는 그냥 지붕이지만 지붕이 모두 태양광 발전을 하는 이 패널 역할을 하는 거죠. 확실히 획기적입니다. 그리고 태양광이라는 이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환영할 제품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참 기술 분야에서만큼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솔라 루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솔라 루프. 자, 일론 머스크의 화성 정복의 꿈을 실현해줄 회사 스페이스X, 아시죠? 이 로켓 재활용에서부터 우주산업 발전 부분에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스페이스X는 2021년부터 텍사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이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텍사스 달라스 서쪽에 위치한 이 마을은 무려 39% 가까운 가구가 인터넷 접속이 어렵거나 인터넷이 아예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교육청이 직접 나선 건데요. 먼저 45가구의 초고속 인터넷을 공급한 후 이후 90가구까지 이 서비스를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따른 비용이 대략 30만 달러가 집행이 되는데요. 해당 가구들은 무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저위도 위성을 통해서 인터넷 신호를 지상으로 쏴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스페이스X에서 밝힌 바로는 지상에서 서비스되는 인터넷과 동일한 약 30m초의 지연 시간으로 최대 100mbps의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 앞으로는 지구상의 어떤 오지라고 해도 통신 음영 없는 완벽한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 출시된 애플워치 SE가 손목 위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애플워치 SE의 이 발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24일 기준으로 애플워치 SE 발화 사례가 국내에만 12건, 해외에는 1건으로 시계가 뜨거워지다가 액정 상단이 노랗게 타들어가는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발화 지점이 디스플레이 커넥터 상단으로 동일한 점을 미뤄볼 때 배터리와 관련된 하드웨어 상의 결함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착용 중 발화 증상이 발생해서 손목에 화상을 입은 사용자도 나왔습니다. 자, 아직까지 애플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화로 인해서 소비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은 자체적인 어떤 그런 보상 정책이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제품만 환불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아이폰 12 때문에 그렇게 핫하더니 진짜 활활 막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애플워치가 타버렸네요. 자, 앞으로 애플이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카더라 관련 소식은 없습니다. 전해드릴 만한 어떤 좀 그럴 만한 내용들이 딱히 지금 모인 게 없어요. 그래서 카더라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소식들을 정리를 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만 이라시마세. 야! 촬영하고 있잖아. 긁으면 어떡해 임마. 시끄럽잖아. 좀만 이따 긁지. 촬영 끝나고. 왜 평소에 가만히 있다 촬영만 하면 그렇게 가만히 있질 못해? 응? 하지만 최근